세계 인구는 1800년 10억 명 미만에서 오늘날 70억 명 이상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. 그렇다면 굶주리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어야 합니다.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. 이 예측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18세기 경제학자 멜서스는 인구가 식량보다 빠르게 늘어 결국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기근이 단 한 번의 강타로 인구를 식량 수준에 맞춰 깎아낼 것이라고 봤습니다.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. 입이 늘면 한 사람 몫의 빵은 줄어들 테니까요. 그런데 지난 200년의 데이터는 이 직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. 인구가 7배로 느는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공급받는 식량, 즉 1인당 칼로리는 모든 지역에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. 어느 한 부유한 대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자료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같은 방향이 나타났습니다. 식량이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. 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 입을 채울 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.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던 이 시기에 기근은 더 잦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물어졌습니다.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1990년대 거의 50만 명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는 약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. 현대의 기근은 식량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. 2011년 소말리아에서는 약 25만 명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원인은 부족한 곡식이 아니라 분쟁과 정치적 실패였습니다. 식량은 세상에 충분히 있었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인구 증가가 굶주림의 원인이라면 인구가 빠르게 는 나라일수록 기아가 심해졌어야 합니다. 그래서 나라별로 인구 증가율과 기아 지수의 변화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.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계 기아 지수를 보면 데이터가 있는 나라 가운데 단 한 곳을 빼고 전부 기아가 줄었습니다. 그리고 더 분명한 방향이 드러납니다.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나라일수록 기아 점수가 오히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.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많은 나라가 바로 그 기간에 굶주림을 가장 많이 줄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. 인구가 기아를 부른다는 가설과는 정반대의 그림입니다. 그렇다면 굶주림을 가르는 진짜 변수는 무엇일까요? 그 답을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뉜 한반도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. 영양 부족 인구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측정 바닥값인 2.5% 미만으로 사실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 수준입니다. 같은 지표에서 북한은 47%에 이릅니다. 인구들 중 거의 한 명꼴입니다. 1인당 하루 칼로리도 한국은 약 3,430kcal인데 비해 북한은 약 1,981kcal에 그칩니다. 같은 한반도, 비슷한 자연 조건, 같은 민족인데도 한쪽은 풍족하고 한쪽은 굶주립니다. 차이를 만든 것은 인구나 자원이 아니라 그 사회를 움직이는 체제와 정책이었습니다. 인구가 7배로 늘어도 식량은 더 빠르게 늘었고 굶주림은 줄었습니다. 오늘날 누군가가 굶는다면 그것은 세상에 빵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. 그 빵이 그에게 닿지 못하게 만든 무언가 때문입니다.